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내일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시험인데요. 원래 11월 19일에 치러져야 할 시험이 2주 연기돼 내일 치러지게 됐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수능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최소 규모의 5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장 모습도 예년과는 다릅니다.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서 관리가 됩니다. 3차 대유행의 와중에 치러지는 수능이라서 걱정들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잘 관리해서 수능시험이 또 다른 전파의 계기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수능 관련해서는 잠시 후 이슈 오늘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12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에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잠시 후 안동교육지원청 손동주 장학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단 하루 동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2조 4천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주가 폭락 현상이 찾아왔겠지만은 개인들이 외국인 매물을 받아내면서 12월 들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인 동학개미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를 가리키는 동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중국 증시로 투자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는데요. 동학개미들이 중국 증시로 몰려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중국 증권 시장에서 내년도와 관련된 장밋빛 예측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은 중국 증시가 자본시장이 개설된 지 꼭 50돌이 됩니다. 네. 중국 증권사들은 이에 빗대서 공자의 노노 말씀을 인용해서요. 32립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2립이라는 것은 학문이나 식견이 일가를 이루고 도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이를 뜻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유는 증시 주변에 풍부한 유동성도 많고요. 또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계
여기에 시장 개혁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미국 증시를 뛰어넘는 상장 기업 숫자, 기업 공모 금액, 또 시가총액 면에서도 불맛같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잡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는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에는 시주석의 영구 집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1년 전서부터 증시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이런 정책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중국 증권사들의 낙관적인 투자 전망 보고서대로 내년 내 중국 증시 낙관해도 되겠습니까? 네,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미국 증시처럼 정책 시장이라는 오명을 아예 던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한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석탄 전력과 같은 기간 산업들의 디폴트 현상도 멈춰줘야 되고요. 또 이것보다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주시장의 공시제도, 지배구조, 그리고 회계 불투명성이 하루속히 개선되어야지만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내년도 그 중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대중국 포위망을 상당히 촘촘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군사적 충돌 위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내년도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부침이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 동학개미들이 미국의 가파 주식을 팔고 중국을 대표하는 4대 IT 기업인 베스에 투자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과연 현명한 투자 판단일까요? 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왔던 미국 혁신 기업이죠. 가파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가리킵니다. 이들 종목들 보면은 올해 3월 말 주가 저점 대비 무려 300에서 50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당연히 가파 주식을 팔고 중국에서 가파 비슷한 혁신 기업을 찾기 위해서 동학개미들이 중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가파를 모방한 기업을 베스라고 합니다. 미국 말로는 욕조라는 뜻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의 앞글자를 딴 네 자의 그 종합 글자라고 합니다. 이 중에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세계 6위고요. 알리바바는 세계 4위이기 때문에 이미 페이스북의 주가를 추월했기 때문에 동학개미들이 앞으로 이들 기업들의 성장성을 보고 계속 매수에 나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글쎄요. 과연 현명한 투자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 관심이 많은 것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중국은 1.9%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속도라면은 2025년도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90% 정도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는 결론은 좀 다릅니다. 베스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가파를 추월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베스의 기술 사업들은 모두 가파의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처럼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해외 사업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에 나선다면은 14억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성장을 할 수가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기반이 돼야 되겠고 전 세계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이 없는 창조적 파괴가 또 일어나야 되겠고요. 기업의 혁신이 끊임없이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가총액이 커도 재상을 바꿀 만한 혁신 기업은 중국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은 중국 증시, 특히 베스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웨이와 관련된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안보나 보안 문제 리스크가 제시를 하지를 못했고요. 또 민생 제품까지 안전 보장상의 리스크라고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화웨이 통신 설비 제품을 계속
사용 금지시켰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맹국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배제시키는 이유는 미국의 통신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화해와 관련된 개선 속도는 좀 개방 문호는 좀 늦어지겠지만 여하튼간에 앞으로 어떤 변화는 좀 이번 다음 행정부에서는 좀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정권의 대중 정책은 언제쯤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극단적인 대중국 정책이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협력에도 차질이 발생했던 만큼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갑자기 대중국 포용 정책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신장 위구르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고요. 또 홍콩의 국가안전법과 관련된 운영 기준이 중국이 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양안 문제에서도 의견의 접근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의견 조정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미중 관계가 개선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그 다우 지수가 3만 포인트를 돌파한 뒤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이 제3차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의 연말 산타 랠리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11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을 대표하는 다우 지수가 무려 11.8%로 198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12월도 계절적으로 항상 미국 증시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상당히 뚜렷했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통화라고 할 수 있는 M2 증가율은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주시장이 영향을 끼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24% 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증시 쪽으로 자본 유입이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과거 버블기와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은 최소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내년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식과 관련된 투자 의견들이 낙관적인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는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국제투자은행이 앞으로 그 미국 증시를 얼마나 상승시킬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지금 연말을 맞아서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증시와 관련된 목표 주가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4,300포인트 정도,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4,500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주가보다도 10에서 20% 정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예상 주가 수익률이 23배나 24배 정도 되는 3,800이나 3,900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 주가는 현재보다도 600에서 800포인트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 조정 시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격하셔가지고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주식을 사시는 것보다는 기간을 두시고 조정을 보일 때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를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그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어느 당이 집권했을 때 주식 투자 성과가 좋았습니까? 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요. 규제 완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주가 상승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1937년 이후에 대선 결과라든지 주식 성과를 보면은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되든지 간에 주식 투자 성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 투자 성과는 가계 수익과 저축이 주시장으로 얼마나 빨리 유입되는지, 그리고 금리나 물가가 하락하는지, 또 많은 산업에서 서프라이 체인망이 글로벌화라든지 생산 자동화 진행이 되면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기업 수익을 끌어올리는지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줘왔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또 법인세 증세가 얼마만큼 기업 수익을 내릴지, 이런 부분들이 주식 투자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미국 법무부와 의회가 가파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디지털 공간의 지배자인 가파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관련해서는 미 법무부뿐만 아니라 의회 같은 경우에도 경쟁 환경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회사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아무래도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서 경쟁을 해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1984년도 장거리 전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80%를 차지했던 AT&T 같은 경우에도 분할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연방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에 대한 분리 작업도 앞으로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미국 정부가 가파를 정말 분할할 수 있을까요? 네, 국제 변호사들 이야기에 따르면 가파의 기업 활동이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분할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거 석유나 철강, AT&T과 통신회사들 같은 경우는 분할할 수 있었던 것은 국토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기계 설비나 자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서 물리적 제어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파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나 데이터가 주요 투입 자원이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의 마음을 공권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것은 자유를 포병하는 국가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미국의 전체 그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법정 소송전까지 가면은 분할 패소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지난 11월 마지막 날에 그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매도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달 12월에 다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도 같은 경우에는 MS 신흥국 지수 안에 그 한국의 비중이 좀 0.3%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예. 이 때문에 주가 급등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매도 물량이지 한국을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물량이 쏟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통화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신규 펀드 자금들이 유입될 때마다 한국과 같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2월이라는 그 연말을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밸런스형 그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내 주식과 채권 비중이 60대 40으로 유지시켜야 되는데 최근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 비중이 채권이 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 키 맞추기를 위해서라도 주식과 관련해서는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연말에는 급등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 변동성 확대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증시가 상승하려면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져서 기업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해져야 할 텐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낙관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네, 세계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는 구리를 좀 주시하셔야 되는데요. 경기와 관련된 민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한 안전자산인 금이 떨어지고요. 또 상대 가격이 비교한 구리나 금의 그 가격을 보면 최근 들어와서 상승세가 가파라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2016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감한 경기 대책이 있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주가도 당시에는 급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재도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로 인해서 유동성에 의한 버블적 요소도 워낙 강하고요. 네. 또한 주가 상승을 뒷받침시켜주기 위한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도 현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주가 버블 논쟁으로 앞으로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963년도에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은 그 패트리시아 니드라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티파니의 아침에서 조지 페파드의 연상 여인으로 나왔던 이 여배우입니다.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남겼는데요.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어떤 특효약보다 기적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백신 실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정권 교체에 따른 경기 부양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실적과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는 점에서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국가 안전에 관련된 전략 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관리법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품목과 그 해당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관리법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아직 그 대상 품목은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품목으로는 히스토리가 좀 유망해 보이고요. 또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든지 기술, 서비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미국을 겨냥해서는 당장 쓸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영토 문제나 그리고 대만과 홍콩,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나 호주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 수출 허가제도 도입이 되고요. 특정 외국 기업을 리스트화해서 수출을 아예 금지시키는 작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관리법을 두고서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 간의 그 대립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였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0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순서 이슈 오늘 함께하시죠. 수능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나 지켜보는 학부모들이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교육당국은 또 당국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안동교육지원청 손동주 장학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장학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수능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오늘 예비 소집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 소집 풍경도 예전과는 조금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 수험생 예비 소집 및 수험표 수령 시에는 학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충분히 둬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서 시험실 건물 안으로의 입장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지정된 장소, 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곳에서 수험생 유의사항을 듣고 수험표를 교부받았습니다. 예. 올해 우리 지역의 수능 응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네, 원래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전체 경북 전체 응시인원은 한 19,841명이고 우리 지역은 82시험지구인데 안동, 군위, 의성, 영양, 청송 요 5개 지역을 이제 가담하면서 84개 시험실에서 1,777명의 학생이 응시를 했습니다. 5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은 안동이 1,360명이고 군위가 89명, 의성이 152명, 영양이 98명, 청송이 78명 학생이 응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주 지구는 봉화와 예천을 이제 같이 이제 영주 지구로 묶여져 있는데 여기는 1,358명이 응시했으며 상주 지구는 문경하고 같이 이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96명의 학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예.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예,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 방역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의 책상에 방역 칸막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장 운영은 이제 3개로 운영이 되는데 일반 시험장, 별도 시험장, 병원 시험장으로 나누어서 수험생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응시를 못하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시험장에는 갑자기 생기는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위해서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예. 수험생들이 유의할 점은 내일 시험장에 갈 때에 꼭 수험표와 신분증, 방역 마스크, 도시락, 음료수를 꼭 챙기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시험장에는 반입 금지 물품이 있습니다.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같은 물품은 거죠? 예. 휴대 가능 물품도 있고 휴대 가능 물품은 뭐 샤프라든지 수정 테이프 뭐 이런 종류가 되고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를 이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이제 반입하는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제출한 후에 응시자가 선택할 영역 및 과목에 시험 종료 후에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각별히 시험생들이 유의해야 합니다. 예. 자, 시험실 입실 전에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일찍 입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몇 시까지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습니까? 예, 내일은 수험생이 시험장 출입은 방역 지침에 따라 가지고
6시 30분부터 허용이 됩니다. 6시 30분요? 예. 그 전에 오게 되면은 기다려야 6시 30분까지는 이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예. 수험생은 체온 측정, 그다음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에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장으로 가고 유증상자는 37.5도 이상의 발열을 및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를 합니다. 그다음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으로 가서 응시를 하고 확진자는 경북은 포항의료원에서 응시합니다. 시험장에 도착 시간은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늦은 경우에는 1교시, 즉 8시 40분 시작 전에는 이제 입시를 할 수 있는데 8시 40분 이후가 되면은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지구로 전화를 주시고 시험장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반드시 예비 소집을 마치고 이런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험장 학교를 위치를 완전히 이제 숙지해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 예비 소집에서 이런 것들은 뭐 다 파악했겠죠, 학생마다. 자, 만약 시험을 치르는 중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같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요 시험 도중에 기침이나 발열 등 유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별도 시험실로 이동 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시험 치는 중간에 이동하게 됐을 때는 학생에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그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의 여유를 더 주고 그다음 해당 시간 종료 후에는 감독관 등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별도 시험실로 필히 이동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네. 점심 도시락도 본인이 가져가야 하고 식사 중에도 지켜야 할 그 유의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도시락과 음료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며 공동 식사 및 자리 이동을 제한합니다. 수험생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텐데요. 그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방역 관리로 수험생이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여부를 철저히 이루어지며 수험생은 감독관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감독관의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불응할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만약에 말이죠. 그 시험 도중에 마스크를 분실한다거나 뭐 끈이 끊어진다거나 해서 마스크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험장에 충분한 마스크, 방역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나 관계자들이 즉시 교체해 줍니다. 네, 뭐 얘기하면 되겠군요. 마스크 없다고. 자, 이 밖에 또 다른 주의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수험생들이 부주의로 인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된 일이 없도록 반입 금지 물품과 4교시 탐구 영역 선택교과에 따른 내용들을 각별히 숙지해야 됩니다. 수험생은 매교시 시험 종료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며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은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험생들에게 당부할 말은 많지만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은 건강을 잘 챙겨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교육지원청 손동주 장학사와 함께 내일 있을 수능시험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 MBC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서치온을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자, 법무부와 검찰 그야말로 태풍 전야입니다. 모레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윤석열 총장 징계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요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또 임명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수험생들은 내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여의도 정치권은 태풍전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충돌이 최대 격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요구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 경제를 받아서 지난 28일, 29일 실시한 조사, 전국 1000명 휴대전화 자동응답 조사이고 평균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부적절하다 52.2%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적절하다라고 하는 조치는 응답은 36.5%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영 대결 구도가 심해진 상황인데요. 조사 결과에 어떤 여론이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요? 글쎄요. 이런 상황을 우리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아무도 바라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이 진보와 보수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진보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잘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추 장관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10명 중 7명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입니다. 추 장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의견이 10명 중에서 9명이나 되는데 결국은 중도층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중도층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 핵심 지지층 하면 우리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호남에서는 추 장관이 잘했다.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40대는 주로 여당 쪽에 힘을 많이 싣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번 추 장관의 이 직무정지, 징계 요구 명령에 대해서는 팽팽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안보다는 이 추윤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조차 긍부정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나 정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추윤 갈등 때문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이 윈지코리아 아시아 경제 조사를 보면 대통령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에 이런 박스권 현상,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긍정과 부정이 뭐 아주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공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던데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경제 또 검찰 이 위기 국면에서 악재로 인해서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는 추세도 있고요. 또 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볼 때는 지금이 위기 국면이다.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뭉치는 결집 현상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추윤 갈등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중도층이 이탈하기 때문에 연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추윤 갈등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이 청와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 만큼 중징계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데,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진보층과 또 중도층에 각각 조금씩 다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금요일 징계위에서 중징계, 그러니까 면직 또는 윤 총장 해임,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이 위기 국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층은, 진보층은 이제 결집하는 현상일 텐데, 중도층의 경우에는 이 추 장관의 징계 결정이 금요일 내려지게 된다면 부정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을 텐데, 경징계인 경우에는 감봉하거나 이 정직이 되는 경우죠. 이때는 여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중징계의 경우에는 진보층은 위기 국면 인식에 따른 결집, 중도층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탈하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문제와 검찰 개혁 갈등 등 악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아, 이렇게 악재가 있고 서울 지역은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은 상당히 요즘 코로나 국면 때문에 힘들거든요. 대통령이 좀 검찰 이런 갈등에 대해서도 좀 중재 역할, 조정자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악재가 있지만 이탈한 유권자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다 쪽으로 가거나 다른 또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옮겨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비호감이 높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은 3P, 3P라고 하는데 이 3P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P는 바로 필로소피, 이념, 철학인데, 이념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중도로 외연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보수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는 이유고, 두 번째 P는 팔러시입니다. 정책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또 그런 반대가 더 나은 정책으로 가는 방향이 되기도 하는데 좀 대안을 내놔라, 이런 또 요구가 있는 것이고, 뭐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면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가덕도도 지킴이 민심이 안 좋거든요. 코로나19, 북한, 검찰개혁 등에 따라서 좀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세 번째 P는 피플, 사람입니다.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역할도 있지만 유력 이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는 후보나 대선 후보가 나타나야 좀 지지를 더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재 등용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상 민심을 보면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 여론이 엿보이기도 한데요. 네. 예. 소셜 매트릭스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는 리서치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다 인식하고 계실 텐데, 최근 일주일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아주 빅데이터 언급량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윤 총장의 경우에는 추 장관의 2배 이상 정도로 될 정도로 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 관련된 이 연관어들을 보더라도 추미애 장관과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 인물은 윤석열 총장이고, 그렇겠죠. 윤석열 총장의 가장 연관도가 높은 인물은 추미애입니다. 역대 우리가 과연 이 정치사에서 이 정도 서로 간의 연관도가 높은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상을 보면은 이 감성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보면 이제 긍정과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추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감성도 60%,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성도 65%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만지작 그리는 카드가 이 여론을 생각한다면 어느 한 명만 사퇴시킬 것이 아니라 동반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네.
그 추윤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는 동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더 올라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한 조사만이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이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가 계속되면서 윤 총장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그런데 정작 또 우리 안동 시민분들, 경북 도민분들이 궁금한 건 과연 윤 총장이 대권에 나갈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밀리는 상태로 또 찍혀서 나가는 상태로 윤 총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대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서치 오늘이었습니다.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12월입니다. 본격 겨울에 접어든 만큼 날이 춥긴 춥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리고 평년 기온과 비교한다면 기온이 다소 올라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쪽에서 비를 동반한 많은 구름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비나 눈이 내리진 않겠고요. 또 우리나라를 덮은 이 구름이 밤사이 이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올해는 수능 시험이 2주 정도 미뤄지면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12월의 초겨울 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가는 데다가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차림도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실내 환기를 자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체온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찬바람이 불면서 특히 금요일 아침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산맥을 넘으면 수분을 더욱 빼앗기게 됩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도 나와 있지 않아서 대기는 점점 말라가겠습니다. 건조특보도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이 건조하면 화재 사고만 떠올리기 쉽지만 추운 날씨 속에 호흡기가 메마르게 되면 감기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오늘 감기 가능 지수가 많은 곳들이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있으니까요.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라겠고요. 물도 자주 드시고 또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 지역은 아침 영하 3도, 한낮에 8도 예상되고요. 영양, 청송, 의성은 아침이 영하 4도, 한낮에 8도 나와 있습니다. 영주 봉화는 아침 영하 2도, 한낮에 5도, 문경은 아침 영하 1도, 한낮에 6도 예상됩니다. 상주는 아침이 0도, 한낮에 6도 나와 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5도, 체감온도는 4도, 습도는 49%입니다. 날씨였습니다.